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세관 수출입물류과 최영준 관세행정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수출 동관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쉽게 수출 신고를 하고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전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할 때 거쳐야 하는 통관 과정에 대해 방식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 작년 10월 관세청에서 새로 구축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와 금액 추이를 보시면 특히 19년에서 20년 사이에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증가폭도 작년과 비슷할 거로 예상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와 우수 국산품 판매 확대 등이 성장 동력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나라별 수출액을 보시면 일본과 중국이 최대 수출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억 5,300만 달러, 중국은 3억 6,200만 달러 정도의 수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통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먼저 정식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하는 물품과 신속하고 간편하지만 예외적인 통관 방식인 목록 통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식 수출 신고는 일반 수출과 간이 수출로 구분하여 볼 수 있고, 간이 수출 신고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해 마련된 간이한 신고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물품이라도 수출 물품의 가격이 워낙 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세관장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 수출 신고를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 200만 원 이하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 수출 신고를 한 후 수출하거나 또는 목록 통관 제출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 간이 수출 신고는 유니패스를 이용한 화주 직접 신고, 전자상거래 간이 신고 시스템 또는 수출 목록 변환 시스템을 이용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중 수출 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신고와 목록 통관 방식을 비교해 보면 정식 수출 신고는 화주 직접 신고 또는 관세사 등 명의로 신고 대행이 가능하나 목록 통관의 경우에는 특성업체가 배송을 담당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를 가름하는 간이한 통관 방식으로 신고 항목수도 17개에 불과하고 물품의 품목 분류 코드인 HSK 10단위를 필수로 입력하지 않아 수출 실적 인정이나 관세 환급 등이 불가능합니다. 정식 수출 신고는 목록 통관 수출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약 4가지 정도의 이점이 있습니다. 무역금융이나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자사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부가세 환급과 관세 환급이 용이하며 수출된 물품이 반품되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재수입을 위한 입증이 수출신고 필증만으로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각 혜택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출 실적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가 있으며 실적 증명서 발급 기간은 다음에 두 기간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무역통계진흥원에서 수출 실적의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 실적 활용 예시를 보시면 먼저 우리은행의 원화자금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특정 기준의 수출 실적이 있으면 선적 전에 미리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예시를 보시면 전년도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중에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수출 지원 사업의 대상 업체로 선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인 관세환급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환급에는 개별 환급과 간이정액 환급 두 가지 환급 제도가 있으며 그중 신청이 간편한 간이정액 환급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정액 환급 제도는 중소제조기업이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 사실만 확인되면 환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다음의 6가지 요건에 부합되고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명시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금액 만원당 일정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관세 환급 신청은 유니패스를 통해 수출기업이 직접 하거나 관세사를 통한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간이정액 환급 신청은 공통사항과 수출 물품만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어 개별 환급보다 비교적 간단하며 유니패스 상에서 자사 환급 실적을 조회하거나 환급 신청할 대상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혜택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19년부터 관세청과 국세청 수출신고 실적을 전산 연계하여 현재는 홈택스에서 수출 실적을 조회하고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 시 필요한 모든 항목을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혜택은 반품 또는 재수입 면세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수출된 물품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입증되어야 일반 수입 시 제출하여야 할 요건 확인 서류나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목록 통관 수출 물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출 항목이 17개에 불과하여 물품의 자세한 모델, 규격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품목 분류 번호도 존재하지 않아 수출 수입 시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세청에서 작년 10월에 정식 개통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의 문제점, 즉 목록 통관의 문제점과 정식 수출 신고의 문제점을 모두 보완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구축 작업을 시작하였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목록 통관과 같은 간편한 통관 방식을 이용하면서 정식 수출 신고 시 부여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동 시스템 이용 시에는 정식 수출 신고의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 정식 수출 신고 시 발생되는 적화 목록 전송료가 절감되고 자동 심사 및 화면 심사 위주로 빠른 통관 절차가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 해당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관세청과 전산 연계가 된 특송사에 물품의 배송을 의뢰하면서 동 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의사 전달만 하면 됩니다. 특송사에서 연계된 관세사에서 신고 의뢰를 하게 되고 동 관세사에서 간이수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품 발송 이후 특송사는 물품 적재 정보를 관세청에 정송함으로써 수출 신고가 완결됩니다. 따라서 수출 화주는 화주 직접 신고 시에 필요한 신고인 부호 발급이나 HS 10단위 결정을 할 필요가 없고 사후에 발생되는 정정이나 취하 문제도 관세사 대행 신고로서 관세사의 대응이 가능하므로 통관 후 관리에 대한 업체 부담이 경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간이수출 신고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 올해 6월 14일, 15일 이틀간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한 EMB 행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MB란 이커머스 매칭 비즈니스로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가 미국 아마존에 진출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가 144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참여한 업체 중에서 현재
6월 행사 이후 8월까지 저희가 수출 실적을 조회해 본 결과 20개 업체들이 아마존에 신규 진출하여서 약 100만 불이 넘는 금액을 수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기존 아마존 입점 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시장 조사부터 국내 통관, 미국 내 물류 배송, 입점 후 마케팅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업체로는 국내 아마존 전문 컨설팅 업체인 컨택틱과 미국 내 물류 배송 및 마케팅을 담당한 CTK 그룹, 그리고 국내 중기부, 그다음에 코트라, 그리고 LA 총영사관에서 미국 내 물류 배송에 대해서 또 미국 내 통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세관에서는 내년에도 중국, 일본, 동남아의 온라인몰에 입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국내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께서는 참여하여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15분 정도 수출 신고를 직접 하는 실무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그 외에는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를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는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항목을 대폭 간소화한 수출 신고 제도로서 여러분과 같은 전자상거래 수출 업체들의 원활한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목록 통관과 달리 정식 수출 신고이기 때문에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수출 신고의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 물품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의 것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 신고 항목이 57개에서 27개 항목으로 줄어드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유니패스를 통해 통관 고유 부호를 신청하고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신 다음 신고인 부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어렵지 않으니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신고서의 작성은 수출통관 사무처에 관한 고시 별표에 있는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수출신고를 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신고 항목별 작성 요령을 읽어보시고 수출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수출신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챕터는 직접 수출신고 화면을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패스에서 공인인증서까지 로그인을 마치셨다면 수출신고는 이러한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서를 클릭하면 수출신고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공통사항 1, 공통사항 2, 란사항까지 입력해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희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 항목이 27개로 줄어들게 되고 제가 알려드린 부분만 신경 쓰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해야 하는 27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신고 항목을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 항목별로 중요한 포인트와 질의가 들어오는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본 신고사항 파트를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거래 구분을 전자상거래 수출, 코드는 15입니다. 신고 구분을 간이수출 신고, 코드는 영문자 2로 설정해야 신고 항목이 27개로 줄어듭니다. 처음 수출신고서 작성을 하실 때 이 거래 구분과 신고 구분을 먼저 설정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고세관은 물품 소재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물품 소재지는 수출신고하는 당시 현재 물품이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신고세관은 물품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출신고를 서울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물품은 현재 제조 공장인 부산에 있다면 과연 수출신고는 어느 세관에 해야 할까요? 정답은 부산세관입니다. 물품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품 소재지에 물품이 없는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윗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환율 조회를 하여 결제통화 단위를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회되는 수입 수출 환율은 일반 은행 환율과 다릅니다. 환율은 하루에도 너무나 자주 바뀌기 때문에 관세청은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한 값으로 관세 수출 환율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물품이 결제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 총액은 다음 란사항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란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이 란사항은 판매된 물품 품목을 적은 탭입니다. 만약 마스크를 판매하셨다면 단순하게 마스크 하고 적어 놓으면 끝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판매된 한 품목에 대해 꽤 여러 가지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HS코드란 국가 간의 무역을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상품 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10자리의 품목 코드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중에 기초 스킨케어 제품은 330499-1000번이고 얼굴에 붙이는 마스크팩은 330799-4000번의 10자리 HS코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란사항은 제가 직접 스킨케어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것을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출 신고하려는 품목은 이 KCS 크림인데요. 먼저 HS코드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HS코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HS 보호명에 기초화장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검색되었고 저는 기초 스킨케어 화장품이어서 10번으로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물품의 HS코드를 찾으셨다면 품명과 원산지를 차례로 입력하신 다음에 중간에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거래 품명의 상세 모델 규격 및 내용을 적어야만 합니다. 여기는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고 수량 및 단가를 입력하시면 신고 가격이 자동으로 원화로 환산됩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 추가를 클릭하시면 방금 입력한 사항이 란 목록에 생성됩니다. 혹시 동일한 구매자가 스킨케어 화장품 외에 샴푸도 구매했다면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란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신 다음 샴푸도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일괄 저장 후 전송하시면 수출신고서 작성은 끝납니다. 수출신고서가 잘 처리되었는지 보려면 다음 처리 현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처리 상태가 오류 통보가 떴네요. 이는 수출신고서 작성 오류로 아직 세간의 수출신고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류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정하여 다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오류 내용을 봐도 모르시겠다면 아래의 기술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처리 결과가 선별 결과 통보라면 이는 세관에서 전자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와 패킹을 의미합니다. 전자신고 첨부서류 사후 제출의 경로로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처리 결과가 수리 통보라고 뜨면 정상적으로 수리된 것입니다. 신고서가 세관에 수리되면 수출신고서는 끝났을까요? 아직 아닙니다. 현재 상태는 반쪽짜리 수출신고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고 이행등록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적 이행등록은 물품이 수리된 후 사후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증을 물품과 함께 운송사에 전달하여 이행등록을 마치셔야 완전히 수출신고가 완성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수출신고 필증을 제때 물품과 같이 전달하지 못하거나 물품이 이미 수출되고 사후에 수출신고를 한다든지 이 두 가지 모두 운송사에서 물품이 나가는 시점에 이행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정식 수출신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힘겹게 수출신고한 것을 취하하고 수출신고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행등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운송사에 적시해 제출하여 이행등록이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선적 이행등록이 되었는지 꼭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풀필먼트 수출신고와 수출신고 실적조회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필먼트 수출 혹시 들어보셨나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아마존에서 시작한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판매자가 아마존 창고에 물품을 하려면 아마존에서 주문 상품을 패킹 및 배송 그리고 반품까지도 아마존이 처리해주는 방식입니다. 아마존과 같은 풀필먼트 수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자라는 아마존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제가 두 번째 챕터에서 알려드린 수출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어 다음 세 가지 항목만 변경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실적을 조회하려면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니패스에서 유니패스를 통해 수출 신고한 실적만 조회가 가능하니 목록 통관이나 다른 방법으로 수출 신고를 하셨다면 무역통계진흥원이나 무역협회에서 수출 실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